1986년 9월 15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의 논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1991년까지 5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10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연인원 205만 명, 용의자 2만 1280명, 유전자 검사 570건, 그리고 33년이 지나도록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9월, 그 범인이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자백까지 받아냈는데 왜 처벌이 불가능했을까요? 그리고 33년 동안 왜 잡지 못했을까요? 1986년 경기도 화성군, 지금의 화성시입니다. 당시 이 지역은 논과 밭이 넓게 펼쳐진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외딴 곳이 많았고 가로등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이후 1991년 4월 3일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총 10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나이는 13세부터 71세까지 다양했습니다. 사건들은 공통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발생했고 유사한 수법이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이 동일한 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에 동원된 연인원은 약 205만 명에 달했습니다. 용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2만 1280명이었고 유전자 감정은 570건, 혈액 검사는 수만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91년 마지막 사건 이후 범행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사실상 멈췄습니다. 10명의 피해자, 그분들 각각은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왜 이 사건이 33년간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 수사의 기록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고 왜 범인을 찾지 못했을까요? 당시 수사의 가장 큰 한계는 과학수사 기술이었습니다. 1986년 한국의 법과학 수준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초기 단계였습니다. DNA 감정 기술은 영국에서 막 시작되던 시기였고 한국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수집된 물증들이 있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증거물은 보관 문제로 훼손됐고 일부는 분실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후 제기됐습니다. 당시 수사는 물증보다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후에 윤석열 씨 사건에서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포도 극심했습니다. 당시 화성 지역 여성들은 외출을 삼갈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이 마을마다 순찰을 돌았고 자율방범대가 조직됐습니다. 수사는 1991년 마지막 사건 이후에도 계속됐지만 결정적 단서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은 설령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988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씨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됐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했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백이 자발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강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씨는 이후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20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재심이 청구됐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자백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석방된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그는 약 20년을 억울하게 수감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수사 방식, 특히 자백에 의존한 수사의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됩니다. 실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무고한 사람을 처벌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10명의 비극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의 비극이 함께 이 사건의 기록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 7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감정 의뢰했습니다. 당시 수집됐지만 분석되지 않았거나 재분석이 가능한 증거물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18일 국과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채취된 유전자와 일치하는 사람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였습니다. 그는 1994년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33년 만에 반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이춘재를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 기록에 없던 추가 범행도 자백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1986년부터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형사들, 33년 동안 이 사건을 기억해온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것을. 이춘재는 어떤 사람이었고 자백에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춘재는 1963년생으로 사건 당시 화성 인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그를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면담에서 이춘재는 공식 화성 연쇄살인 10건 모두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 기록에 없던 추가 범행들도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춘재를 여러 차례 면담하며 자백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통해 이춘재가 언급한 내용들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춘재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화성 사건들에 대해 혐의 없음이 아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범행이 인정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다는 법적 결론이었습니다. 즉,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의 범인으로 공식 인정됐지만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복역 중입니다. 33년 만에 범인이 밝혀졌지만 그 범인을 화성 사건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벌이 불가능했을까요? 공소시효라는 제도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범행은 1991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2006년에 만료됐습니다. 이 사실은 DNA 검사가 이루어지기 1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즉,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새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피해자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이 결론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33년을 기다렸고 범인이 밝혀졌는데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법적으로 이것은 정해진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래된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공소시효라는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 사건은 이후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과 법제도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에 여러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DNA 증거 보존과 재분석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오래된 증거물을 최신 기술로 재분석하는 것이 미제 사건 해결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으로 증명됐습니다. 이후 전국의 미제 사건 증거물 보존과 재감정 절차가 체계화됐습니다. 둘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의 근거가 됐습니다. 2015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 사건은 공소시효 폐지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셋째,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 의존 문제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씨 사건은 무고한 사람이 자백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넷째, 이 사건은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이 작품은 수사의 좌절과 인간의 한계를 담아냈고 천만 관객을 넘으며 한국 영화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범인이 밝혀지면서 이 영화는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것은 33년의 기다림 끝에 범인이 밝혀졌지만 처벌이라는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것들 제도의 변화, 수사 방식의 반성,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공식 수사 기록, 검찰 발표 자료, 법원 판결문, 그리고 당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존중을 전합니다. 33년 만에 밝혀졌지만 처벌할 수 없었던 이 사건. 여러분은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